중년이 되어 다시 읽는 군주론. 젊었을 때 군주론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이 책이 차갑고 잔인하다고 느꼈다. 권력, 계산, 배신, 공포, 어디에도 따뜻한 말은 없었고 정의나 선의에 대한 믿음도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기술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 다시 책장을 넘기며 나는 깨달았다. 이 책은 냉혹한 권력 지침서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절박한 충고였다는 것을. 이상으로는 세상을 건너지 못한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은 선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젊은 시절의 나는 이 문장이 너무 불편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사람을 믿고 옳음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중년이 되어 보니 안다. 선함만으로는 책임을 지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때, 부모를 지켜야 할 때, 조직에서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만 살 수 없다. 누군가를 실망시켜야 하고 누군가의 기대를 꺾어야 하며 때로는 미움을 감수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현실이라고 불렀다. 군주란 누구인가? 군주론의 군주는 왕이 아니다. 중년이 된 지금 나는 그렇게 읽는다. 군주란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다. 가정의 가장, 조직의 리더, 부모, 혹은 자신의 삶을 끌고 가야 하는 자기 자신. 군주란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 하나만의 도덕으로 살 수 없다. 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흔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 말도 젊을 때는 차갑게 들렸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 알게 된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것이다. 호감에 기대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받으려는 리더의 유형.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결정을 미루는 리더를 우리는 많이 본다. 갈등을 싫어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사. 미움을 받을까봐 원칙을 흐리는 가장.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어른.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마키아벨리는 그것을 경계했다. 사랑받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군주는 이미 군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년의 지혜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 용기다. 운명은 절반, 나머지는 태도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을 여인에 비유했다. 도발적인 표현이지만 그 말의 핵심은 분명하다. 운명은 통제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중년이 되면 이 말을 실감한다. 병, 이별, 실패, 예기치 못한 변화들. 우리는 모두 그것을 겪는다. 문제는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서 있느냐다.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운명은 준비된 사람에게 덜 잔인하다고. 중년의 지혜란 희망을 맹신하지도 현실에 무릎 꿇지도 않는 그 중간에 단단히 서는 법이다. 잔인함은 짧게, 자비는 깊게. 군주론에서 가장 오해받는 문장 중 하나는 잔인함은 한 번에, 자비는 천천히라는 말이다. 이 문장은 폭력을 권장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경고다. 결정을 미루며 계속 상처를 주느니 한 번은 아프더라도 명확하게 정리하라는 뜻이다. 중년이 되면 안다. 질질 끄는 배려가 가장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별도 퇴사도 관계의 정리도 마찬가지다. 군주의 잔인함이란 감정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 신뢰는 쌓을 때 의존하지 말라.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냉정하게 보았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변한다고. 이 말도 차갑게 들리지만 중년이 되면 이해하게 된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라는 말이다. 관계는 신뢰로 유지되지만 시스템은 의존을 허락하지 않는다. 중년의 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되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다. 결국 군주론은 책임의 책이다. 중년이 되어 다시 읽은 군주론은 권모술수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아는 자를 위한 책이었다. 마키아벨리는 말하지 않는다. 착해져라. 그는 말한다. 현실을 직시하라. 결과를 책임져라. 도망치지 말라. 이 책은 냉정하지만 비겁하지 않다. 중년이 된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군주의 길이며 어른의 길이다. 군주론 핵심 문장 10개. 1. 선하기만 한 사람은 파멸한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린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안다. 이 말은 악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다. 가정과 조직을 책임지는 순간
선함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위.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폭력이 아니다.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신뢰다. 사랑받으려다 기준을 흐리면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중년의 리더는 미움보다 무너짐을 두려워한다. 3. 사람은 은혜보다 손해를 오래 기억한다. 살아보면 알게 된다. 10번의 호의보다 한 번의 불이익이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중년의 지혜는 기대보다 선명한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4. 군주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은 배신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과거의 말에 묶여 현재의 책임을 져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중년은 말보다 결과를 책임지는 나이다. 5. 운명은 절반, 나머지는 인간의 몫이다. 우리는 모두 예기치 못한 일을 겪는다. 그러나 차이는 이후에 생긴다. 중년의 힘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 6. 잔인함은 한 번에, 자비는 천천히 베풀어라. 질질 끄는 결정은 상대를 더 오래 아프게 한다. 중년의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 짧은 고통이 긴 상처를 막는다. 7. 군주는 미움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두려움과 미움은 다르다. 미움은 사적인 감정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공적인 기준에서 나온다. 중년의 리더는 감정을 남기지 않는다. 8.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냉소가 아니다. 현실을 아는 성숙이다. 그래서 중년은 사람을 탓하지 않고 구조를 설계한다. 9. 군주는 보이는 모습 또한 중요하다. 본질보다 겉모습을 중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은 결국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한다. 중년의 품격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데서 나온다. 10. 국가를 잃은 군주는 모든 것을 잃는다. 중년에게 국가는 곧 가정, 삶, 신뢰, 자리다. 지켜야 할 것을 잃으면 아무리 선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년은 지키는 힘을 배운다. 마무리. 군주로는 차가운 책이 아니다. 현실을 견뎌야 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젊을 때는 이상이 필요하고 중년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중년이 실제로 겪는 상황. 1. 좋은 상사가 팀을 망칠 때 한 팀장이 있었다. 그는 늘 직원들의 눈치를 보았다. 평가 시즌이 와도 누구에게도 낮은 점수를 주지 않았고 문제가 생겨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며 넘어갔다. 처음엔 팀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늘어났다.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사랑받으려는 군주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좋은 상사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다. 2. 미움받기 싫어 결정하지 않는 부모. 부모가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한다. 게임 시간을 줄여야 할 때도, 공부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도 아이 마음 상할까봐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아이는 기준 없는 자유에 익숙해지고 부모는 점점 더 말할 힘을 잃는다. 군주로는 말한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질서는 그보다 앞선다. 중년의 부모란 순간의 미움보다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3.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사의 딜레마.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야근 없게 하겠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회사의 구조 조정,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이때 상사는 두 선택지 앞에 선다. 약속을 고집하며 조직을 흔들 것인가?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결정할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약속은 신성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변명보다 책임이 있는 설명이다. 4. 질질 끄는 퇴사 통보의 잔인함. 성과가 없는 직원을 조금만 더 지켜보자며 계속 붙잡아 두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배려가 아니라 미뤄진 잔인함일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잔인함은 한 번에란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킨다. 중년의 리더는 불편한 진실을 가장 짧은 고통으로 전한다. 5. 신뢰만으로 유지되는 팀의 위험. 우리 팀은 서로 믿으니까 괜찮아. 이 말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다. 규칙이 없고 기준이 없고 기록이 없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변한다. 마키아벨리는 사람을 불신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다. 중년의 조직은 신뢰 위에 시스템을 세운다. 6.
집안의 결정을 혼자 떠안는 가장. 가정에서도 군주는 존재한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사람. 겉으로는 희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족의 판단력을 약하게 만든다. 군주로는 말한다. 군주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책임의 최종선은 군주에게 있다. 중년의 가장은 권한을 나누되 책임을 버리지 않는다. 실, 미움을 두려워해 기준을 바꾸는 순간 한 번은 허용하고 한 번은 금지하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살핀다. 마키아벨리가 가장 경계한 군주는 원칙 없는 군주였다. 중년의 지혜는 기분보다 일관성을 택한다. 8. 운이 없어서라는 말 뒤에 숨지 않기. 실패했을 때 우리는 말한다. 운이 나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묻는다. 그 상황을 대비할 시간은 없었는가? 중년이란 운명을 탓하기보다 다음에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는 나이다. 9. 겉과 속이 다른 리더의 한계. 말은 정의롭고 겉모습은 온화하지만 결정은 늘 책임을 피한다. 사람들은 오래 보지 않아도 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만 지속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중년의 품격은 연출이 아니라 누적이다. 10.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자리다. 군주에게 국가는 모든 것이다. 중년에게 국가는 가정, 일터, 신뢰, 역할이다. 이것을 잃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옳아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군주로는 말한다. 먼저 지켜라. 그래야 선함도 남는다. 마무리. 군주로는 차가운 권력서가 아니다. 결정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중년의 삶은 이상보다 현실이 많고 선의보다 책임이 무겁다.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